안녕하세요. 2013년 신년 계획 자기관리 스터디 발제를 맡은 호스트 도로시입니다. 일단 2013년 계획의 제목은 공부, 진로, 능력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집중해봤습니다. 언뜻 보면 같은 것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공부는 어떤 스펙적이 아닌 개인적인 학식을 쌓기 위한 의미로 쓴 것이고, 진로는 진로를 이번 연도에는, 그러니까 내년에는 꼭 찾겠다라는 의미로 쓴 것이고, 능력은 그 외적인 어떤 능력, 머리라든지 뭐 대외적인 능력, 뭐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계획을 짜봤습니다. 일단 서론인데요. 2012년을 보내고 2014년을 시작하는 키워드는 프라이드예요. 2012년의 한 해를 이렇게 관통하는 키워드는 자존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자존감, 그러니까 나의 어떤 가치를 스스로 느끼는 자존감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이건 조금 주관적보다는 객관적인 능력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관적으로 나의 어떤 가치를 스스로 느끼고 그것을 발견하는 시간은 충분히 가졌지 않나. 그러니까 자아 스터디를 통해 내면적이고 추상적인 고민했던 거는 충분히 겪었고, 이제는 좀 나의 프라이드, 어떤 그러니까 주관적 그리고 객관적으로 나의 가치를 높이는 어떤 능력을 쌓는 그런 자신감, 자존심을 높이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 번째로 벌이 계획인데요. 벌이 계획이 생각보다 조금 일찍, 뭐 그게 단기적인 건지 아직은 확신할 수 없지만 좀 충족이 되어서 조금 지금은 한시름 놓은 상태인데, 그러니까 한국장학재단에서 하는 그 근로장학금이 있어요. 그거 그러니까 도서관, 학교 도서관에서 하는 건데 그걸 신청했는데 됐더라고요. 그래서 1월부터 도서관, 학교 도서관에 9시 반부터 3시 반까지 나가서 일을 할 거고, 학기 중에도 계속 할 수 있다고 하니 뭐 별다른 변수 없으면 지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장학금 신청하라고 또 공문이 뜨기 전까지는 이 도서관 근로를 꾸준히 할 거고, 일단 다른 알바에 비해서 학교 도서관에서 하는 거니까 그냥 앉아서 멀티미디어실에서 뭐 관리하고 뭐 이런 알바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래도 짜투리 시간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직은 어떤 업무 자세히 모르니까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끝나고 학교 도서관에 남아서 공부를 하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억지로라도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갈 수 있다는 거. 원래 사실 방학 목표는 매일 학교 가기였거든요. 도서관 가려고. 근데 이렇게 알바 덕분에라도 매일 갈 수 있게 됐으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유아월드라는 베이비시터 전문 회사에서 하는 알바도 지금 면접을 봐서 학부모와 매칭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거는 제가 거기 메일 주소랑 안내문을 올릴게요. 이 알바는 상시 모집이니까 서울이나 경기권 사시는 분들, 또 애기 좋아하시거나 잘 놀아줄 수 있는 분들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말이 베이비시터지, 그냥 초등학교 저학년들 집에 가서 동화책 읽어주고 뭐 숙제 검사해주고 이런 알바거든요. 2시간에 2만 원이라, 그리고 일주일에 2번이라 부담도 없고 학기 중에도 꾸준히 할 수 있어서 이 두 개 알바로 일단은 방학을 보낼 것이고, 지속된다면 학기 중에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름 생각을 해봤는데, 뭐 용돈벌이만 하면 되지 굳이 많이 벌 필요 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굳이 많이 벌어야 할 이유가 이렇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많이 사치스럽게 써야 하는 게 아니고, 저축해서 뭐 등록금 또 뭐 보탤 수 있으면 좋겠고, 혹은 부모님이 지원해주지 못하시는 내가 개인적으로 나의 어떤 거를 위해 하고 싶은 뭐 있을 수 있잖아. 아직은 모르겠지만 뭐 자격증을 따게 뭐 학원을 다니게 될 수도 있고, 뭐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런저런 일을 위해 어쨌든 기회가 있을 때 힘들지 않은 선에서 저축해 놓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 말고도 핸드폰 요금이나 버스비, 밥값, 뭐 학자금, 대출금, 이자, 그리고 부모님에게도
가끔씩 뭐 약간 월급의 일정량 정도 부모님에게 드린다면 또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이런저런 이유로 그래서 굳이 알바를 2개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깐 조금 이게 아이고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검소하게 쓰고도 조금 돈이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연도에는 저축을 좀 하려고 그래서 꾸준히 적금 같은 거를 한 달에 뭐 5만 원씩이라도 10만 원씩이라도 부어서 저축을 지금부터 시작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받아봐야 알겠지만 받은 돈을 그냥 물쓰듯이 쓰는 게 아니라 꼭 계획적으로 쓰고 싶어요. 학업 계획은 일단 4개 정도 나눠봤는데 일단 제가 국문학과니까 문학은 국문학과면서 국문학 중에서도 꼭 읽어야 하는 좋은 책들을 거의 읽지 않은 것도 있고 사실 제가 생각보다 생각해보니까 책을 많이 안 읽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흥미로운 몇 가지 이런 책들이 아니라 꼭 읽어야 되는 무슨 명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 명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문학 관련된 책을 한 달에 3권씩 꼭 문학이 아니어도 되긴 하는데 꼭 국문학이 아니어도 되긴 하는데 한 달에 3권씩은 꼭 책을 읽고 읽기만 하면 그게 제 자산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비평문을 써서 약간 독서 감상문을 써서 꼭 포트폴리오를 채워놓도록 그래서 내년 이맘때쯤에는 36개의 나의 그 비평문이 쌓여 있도록 할 거고 또 철학은 또 철학에 관심이 많이 생겨서 그리고 1학년 때 공부하면서 느낀 게 진짜 철학이 모든 학문의 근간이란 말이 맞구나. 어떤 수업을 들어가도 어떤 과목을 어떤 분야 어떤 전공을 들어가도 철학 얘기가 빠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인문학이 아니라 모든 분야의 어떤 사상의 바탕에 깔려 있으니까 개인적인 욕심도 있고 어떤 지식적인 측면에서도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 전에 2학기 때 들었던 철학 수업에서 교수님이 그 칸트의 판단력 비판을 독일어 원서로 스터디하는 거 모집하셔서 그거를 일단 하기로 했고요. 이거는 아직 계획은 안 나왔는데 2월부터 시작하기로 했고 그리고 이거 외에도 사실 주전공도 아니고 공부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긴 하지만 여기 매달릴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읽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2번, 3번씩 읽어도 스스로 이해가 안 가는 어려운 게 철학이니까 욕심 안 내고 적어도 한 권의 철학서는 그러니까 한 권 이상의 철학서를 제대로 읽기. 원래 계획서에는 원문으로도 읽기라고 했는데 그것까지는 좀 너무 무리인 것 같아서 일단은 뺐어요. 그리고 영어는 그때 얘기했듯이 미드를 보면서 공부하는 거는 어떤 기초 수준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약간 중간 심화적인 과정인 것 같아서 일단은 이도저도 안 되는 그냥 미드만 보고 끝나는 흐지부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적어도 방학 동안에는 기초부터 확실히 다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재는 단어는 토익 교재로 그리고 문법은 기초 문법 교재로 해서 하루에 한두 시간씩 매일매일 중요한 건 매일매일이죠. 매일매일 영어 공부를 해서 그리고 네 그렇게 해서 일단은 기초를 다지도록 지금 제가 영어를 놓은 지가 고3 때도 거의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았으니 한 1년 좀 넘어가요. 그래서 고등학생들보다도 못하는 상황이라 단어도 다 까먹었고 그래서 좀 막막해서 문법도 모르겠고 너무 무식하다 생각이 들어서 기초부터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학점은 이번 학기에 전액 장학금을 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학점 만점을 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뭔가 해볼만 하다는 욕심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1학기 때는 되게 4점 정도 안 되는 성적으로도 그래도 만족을 했고 아 B도 막 잘한 거지 이러면서 한 거에 비해 잘했어 이러면서 별로 저는 성적 원래 고3 때부터 저는 별로 성적에 연연해하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포기한 다음부터는 그랬는데 이번에 성적 받고 보니까 아씨 좀만 더 하면 진짜 될 수 있구나 어려운 게 아니구나 내가 되게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과 그리고 되게 욕심이 생겼어요. 내가 좀만 열심히 하면 그러니까 내 돈인 내 빚진 그 400만 원을 내가 그냥 나의 공부로 할 수 있는 건데라는 생각이 드니까 진짜 이거는 너무 진짜 안일하게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2학년 때는 장학금을 꼭 할 거예요. 정말. 저도 한수연님처럼. 그리고 진로 찾기는 일단 진로를 2개로 줄여봤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KTV, 아예 뭐래, 진로, 기자와 방송작가 쪽으로 일단은 좁혀봤는데, 둘 다 아직 막연해요. 아직 자세히 정보도 없는 상태고, 근데 일단은 이렇게 두 가지를 좁힌 이유는 제가 글 쓰는 직업과는 그래도 떨어질 수 없을 거라 생각하고 뭘 하든 글 쓰는 직종에 있어야 그래도 내 능력과 흥미를 살린 즐거운 직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일단 기자 방송 작가로 줄여봤고, 방송 작가는 그때 안내님이 말하신 것처럼 어떤 세부 분야를 할지까지는 정하지 않았고 2013년에 정해봐야겠죠? 그래서 이 진로를 위해서 일단 KTV 캠퍼스 기자 이 일을 할 건데, 그러니까 캠퍼스 기자를 뽑는 데는 많아요. 근데 KT를 선택한 거는 친정 언니가 여기서 이미 하고 있어서, 그래서 친정 언니가 도움 준다고 같이 해보자고 해서 아직 모집 기간은 아닌데 모집 기간 되면 지원해서 열심히 해볼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직접 소재를 받아다가 취재하고 편집하고 녹음해서 내가 직접 영상을 내보내서 기자로 소개되는 거예요. KTV 방송에 나가는 건데 괜찮더라고요. 좋은 경험일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에 며칠 전에, 몇 달 전에, 몇 달 전인가? 하여튼 학교에 졸업하신 기자 선배님이 오셔서 이것저것 얘기해 주시고 갔거든요. 그때 교수님이 연락해서 그쪽 알바 뭐 편집이나 기사 작성이나 교정이나 이런 거 하면 경력도 쌓고 경험도 되고 좋지 않느냐 해서 연락을 해서 그런 자리가 있다면 간접 직업 체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알바가 목적이 아니라 어떤 직업 체험 목적으로 한번 겪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것도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분께는 메일을 보낸 상태인데 아직 답장이 안 온 상태고, 또 글 공모전은 작가를 할 거면 어디가 나한테 맞는지, 그러니까 제가 글 쓰는 건 좋아하긴 한데 시인이나 소설 같은 문학 분야는 아닌 것 같으니까 뭐 작가라면 뭐 어느 쪽인지, 드라마 방송 작가인지 다큐인지 예능인지 아니면 뭐 비평 쪽인지, 그렇다면 문학 비평가 그쪽이 또 괜찮은지, 어쨌든 글 공모전을 통해 비문학 여러 그 장르의 글을 써보면서 아 이게 나한테 맞구나, 혹은 이거 내한테 능력 있다고 인정해주네 라는 것을 통해 제 진로를 쌓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글 공모전도 목표를 잡고 활발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냥 막연하게 글을 써봐야지 라고 하면 거의 못 지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1월 뭐 17일까지 라는 제출이라는 목표를 잡고 밤새라도 뭔가 그 목표까지 이걸 제출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저한테는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어떤 대회, 그러니까 시한부가 그러니까 기한이 있는 그런 대회를 많이 나가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기 개발은 구독하는 신문을 꼬박꼬박 읽고 정리를 해두는 것. 이거는 뭐 포트폴리오 목적보다는 어떤 무지한 시사, 경제, 뭐 정치 분야에 대한 지식을 쌓고 대학생다운 그런 지식을 쌓기 위함이고, 나를 위한 활동이고, 대외 활동은 방학 동안 할 수 있으면 봉사활동, 간단한 봉사활동, 그러니까 되게 고등학교 때부터 거의 꾸준히 RCY 덕에 봉사를 많이 해왔는데 어떤 뭐 인간의 이런 걸 떠나서 되게 의미 있고 뿌듯한 활동인 건 알겠더라고요. 되게 내가 투자하는 거에 비해 내가 얻는 게 너무 많고, 그리고 뭐 집에 가만히 있느니 뭐라도 나가서 꾸준히 어떤 활동한다는 것 자체가 다 자산인 것 같고, 그래서 하나 장학재단이나 학교 홈페이지에서 공지하는 거 여름방학 때쯤에 해볼 생각이고, 겨울방학 때는 공부랑 알바로 해서 봉사는 안 하기로 했고요. 멘토링 같은 거. 그리고 뭐 두말하면 잔소리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스터디고, 여기 계획을 해놓은 모든 것들을 스터디와 연계해서 그러니까 어떤 나의 학점, 공부, 그리고 스터디 이걸 딱 갈라놓고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에 절충을 못해서 시험 때 되면 소홀해지고 이런 거 이제 안 하고, 이걸 뭔가 하는 것 자체가 나한테 도움인 걸 인식하니까 이렇게 병행하면서 그때 이렇게 권유 들어온 것처럼 딱딱 시간을 정하고 그 안에 적어도 이건 한다 라는 식으로 스터디도 계획에 어떤 하루 일과 인생 계획에 딱 짜놓고 2012년보다 더 이렇게 잘 이용하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에너지를 지속할 수 있는 핵심 요소는 세 가지로 추려봤는데 좀 추상적일 수 있는데, 첫 번째 현실 인식. 그러니까
되게 나태해지고 그런 이유가 다른 애들도 다 노는데? 다른 애들도 이렇게 막 그냥 TV나 보고 지내는데? 나도 그래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인식을 해야 되는 건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쟤네보다 못 산다 이런 게 아니라 쟤네보다 더 잘 살고 싶고 쟤네보다 뭐 누구보단 아니지만 그러니까 쟤네와 똑같이 살아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아니라 분명히 주어진 환경과 주어진 시작이 다르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해야 하는 목표가 뚜렷하니까 그런 나의 현실, 그런 나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탱자탱자 놀면서 부모님한테 돈 받아 쓰면서 그냥저냥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고도 싶지 않으니까 확실히 현실 인식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제 마음속에 각인이 되겠고 그리고 아무런 목표도 없이 그냥 현실이 이러니까 난 더 열심히 살아야 돼라고 하면 이거는 저한테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뚜렷한 나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러면은 내 목표 예를 들어 뭐 나는 작가가 될 거야 이런 목표가 있다면 내가 이 하는 모든 활동이 그 목표를 위한 그런 노력이니까 어떤 희망과 기대를 주겠죠.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그거를 상기해야 할 테고 나태해질 때마다 나 이거 하기로 했잖아. 예를 들어 나 뭐 MBC 기자 되기로 했잖아.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빨리 정해서 상기를 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아마 마지막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욕심. 저는 지금까지 거의 저에 대한 욕심이 없이 그냥 이 정도도 괜찮아 하면서 되게 합리화하면서 살았는데 그게 내 스스로가 나를 너무 이렇게 낮게 평가하고 아니 내 주제에 이 정도면 나 잘한 거야 라고 항상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망가져가고 떨어져가는 성적을 보면서도 고등학교 때도 별로 위기의식을 느낀 적도 없고 다들 편입이다 뭐 반수다 하고 할 때 나는 과분한데 하는 말을 정말 많이 했어요. 나는 막 부족한데 이 정도 학교 들어온 것만 해도 나는 되게 다른 애들에 비해 되게 나는 감사한다. 나는 되게 같은 정시로 들어온 애들보다 못한 걸 스스로 알겠다라는 어떤 자격지심을 되게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되게 2012년을 보낸 동안 그래도 자존감이 많이 자란 것 같아요. 내가 오히려 더 특별하고 내가 오히려 더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자신감도 많이 갖게 되었고 그래도 1학기 때보다 성적이 되게 많이 올라서 하면 되는구나. 더 열심히 하지 않았을 뿐 그러니까 지금 100%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치라 하면은 요번에 1학기 때는 30%고 2학기 때는 한 40%밖에 발휘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와서 드는 생각이지만. 그래서 진짜 열심히 안 했는데 그러니까 후반부에 와서 못했는데 이 정도면은 나는 열심히 하면 할 수 있겠구나라는 욕심이 생기고 스스로에 대해 되게 불만족을 항상 갖고 이 정도에 만족하고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난 더 잘할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갖는다면 모든 일을 하는데 추진력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지속성을 방해하는 저의 요소는 비교해서 오는 억울함. 그러니까 쟤는 무슨 뭐 알바도 안 하고 그리고 그냥 맨날 놀러 다니고 그냥 그러면서 부모 잘 만나서 유학도 가고 그러면서 계속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사실 계속 뭔가 억울하고 괜히 이유도 없이 누군가를 원망하는 그런 못난 마음도 많이 가졌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면은 괜히 우울함만 지고 내가 하는 그 모든 노력이 괜히 억울해지고 안 못하고 싶고 이런 상황이 좀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와 같은 또래들 분명히 나랑 상황이 다르지만 걔네와 똑같이 누리고 싶고 나도 똑같이 뭔가 받고 싶은 그런 욕심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앞서 말한 현실인식 목표 설정 상기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초딩, 중딩 때 다른 애들과 비교하면서 엄마 왜 나는 이러면서 엄마를 속상하게 하거나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그런 어린아이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가끔씩 되게 힘들 때 안 드는 건 아니지만 사실 써놓긴 했지만 걱정이 많이 되진 않아요. 이런 거는 오래전에 극복했다 생각하기 때문에 다만 저의 요소로는 지속적으로 저를 괴롭힐 수 있으니까 앞선 것들을 확실히 명심해야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제일 걱정되는 건 아래 두 개인데 본능에 지고 싶은 나태함. 저 되게 게으르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되게 누워있는 거 엄청 약간 허리 뼈가 없냐는 소리 맨날 들을 정도로 집에서 잘 앉아있지를 않고 맨날 기대있거나 누워있거나 하거든요. 책도 누워서 보고 그러다 맨날 잠들고 자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따뜻한 것도 너무 좋아하고 누구나 그렇겠지만 유독 좀 게으른 것 같아요. 운동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래서 그런 가끔 본능에 지고 싶은 나태함. 그냥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고 싶다. 너무 행복하다. 이런 생각에 되게 많이 빠져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그 방안은 장기적이고 추상적인 목표를 그냥 툭 던져놓는 게 아니라 되게 단기적이고 구체적인 잘게 잘게 나눈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공모전처럼 그냥 나는 작가가 될 거 글 많이 쓸 거다. 이건 정말 전 안 지키죠. 제가 지킬 리가 없죠. 다만 딱딱 스터디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 뭐 1월 2일까지 나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거를 할 거고 안 하면 뭘 할 거다 이렇게 딱 걸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뭔가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자발적인 어떤 강압의 상황을 스스로 조성해서 계속해서 어떤 견제 요소를 만들어 놓고 혹은 데드라인을 정해 놓고 혹은 목표를 설정해 놓고 7일까지 뭐를 제출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험이나 과제 때 열심히 하는 것처럼 시험이 그날 있는 시험이 다신 돌아오지 않는 거라 그리고 딱 정해져 있는 거라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본능에 지고 싶은 나태함이 많은 저도 또 그걸 할 때는 하는지라 시험 기간에는 거의 맨날 밤을 새면서 한두 시간 자면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스스로 이런 방학 때 여유가 많을 때로 스스로 조성하자는 거죠. 다만 저는 정말 기본적으로 게으른 사람이니까 스터디의 어떤 상호작용의 도움이 필요하겠고 그래서 그런 것들 어떤 과제처럼 12시까지 제출 안 하면은 이건 끝이다라는 거 12시까지 제출 안 하면은 나는 예를 들어 뭐 맨발로 명동까지 걸어간다라는 명동은 너무 그건 불가능하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뭔가 실천 가능하긴 한데 하기 싫은 거를 딱딱 정해서 하는 그런 어떤 독함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감정적 흔들림. 가족이나 친구나 주변 요소 중에 뭐 살면서 감정 흔들리지 않을 때가 없죠. 근데 유독 그런 거에 좀 약해서 신경 쓰이는 일이 있으면은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이래서 되게 허송세월을 보냈던 적이 많았는데 그런 것 없이 진짜 관계를 깔끔하게 나 중심으로 그렇게 정돈을 해야죠. 그러니까 너가 아닌 내가 더 중요하다. 나를 위해서 모든 건 나를 위해서 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한다면 뭔가 감정적인 흔들림은 나 내면에서 비롯되는 건 아니겠죠. 주변 사람이 개입되는 것이 대부분일 텐데 그런 상황에서 어, 앞에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상기하면서 감정적인 흔들림에 빠져 있는 것 대신 내가 해야 할 건 나를 위해서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에 대하는 절대적이고 필연적인 그런 이유와 목표가 있으니까 나는 잘 될 거고 잘 돼야 하는 사람이니까 뭐 별다른 다른 이유 없이 그냥 나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라는 생각만 굳건히 갖고 있으면 이런 저의 요소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발제가 끝났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